이번 시간에는 배출가스 검사 안전 유지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배출가스 검사의 3페이지에서부터 25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정비검사 세계를 파헤쳐볼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지금 제 곁에는요, 자동차 검사의 현장 마스터시죠. 박승철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승철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 자동차 검사 통합 전산장치 운용 및 검사 결과 판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은 어떤 걸까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네, 오늘은 배출가스 검사 준비 및 실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차량 밖으로 배출되는 가스를 검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또 실제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학습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배출가스를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사항들을 이해하고 실제로 검사를 실시해 볼 텐데요. 자동차마다 사용 연료별로 배출되는 가스가 다르기 때문에 검사법의 종류가 달라지고 다양한 차종별로 검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실제 현장에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역시 오늘 수업도 정말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자동차 검사인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실제 현장에서 이 배출가스 검사 준비와 실시를 어떻게 하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배출가스 검사 준비 및 실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출발합니다. 출발!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배출가스 검사 준비 및 실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학습하게 될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방법을 숙지할 수 있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방법에 따라 배출가스 측정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방법에 따라 각 모드별 검사 모드의 구성 요건에 맞게 배출가스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방법에 따라 검사 모드 수행 중 엔진의 과열, 이상소음 등 부하 검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위해 필요한 선수학습과 핵심 용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수학습으로는 관능검사, 기기검사, 검사기기관리, 자동차 검사 결과 판정입니다. 핵심 용어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차대 동력계, 광투과식 매연 측정기, 부하 마력, 무부하 정지 가동 모드, 무부하 가속 모드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관한 지식은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 운행차 정밀검사 방법 기준 및 검사 대상 항목,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 등에 관한 지식을 포함합니다. 배출가스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동차 에어컨, 서리 제거 장치 등의 부속 장치를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휘발유, 알코올, 가스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시 측정기 시료 채취관을 30cm 이상 삽입합니다.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시 측정기의 시료 채취관을 배기관 벽면에서 5m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고 엔진 회전수 제어 모드, 광투과식 무부하 극가속 모드 검사 시 5cm 이상, 한국형 경유 147 모드 검사 시에는 10cm 이상 채취관을 삽입합니다.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시 발생하는 매연은 매연 포집 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정비검사를 함께 배워볼 개그맨 김진혁입니다. 오늘도 자동차 검사 현장에서 수많은 노하우를 가지신 밖으로 나가버리고 가수 이승철이 아니죠. 박승철 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은 자동차 정비 검사 중 어떤 수업을 또 배울까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자동차 검사 시 활용하는 자동차 통합 전산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배우고 검사 결과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해봤잖아요. 네. 네,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로 배출가스 검사 준비를 어떻게 하고 실제 현장에는 배출가스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먼저 배출가스 검사 준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휘발유 차량의 부하 마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온라인 검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여기 화면에 설정을 하나도 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화면이 넘어오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검사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 화면으로 좀 대체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 종류를 갖다가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승용차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작 일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시험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00년식이기 때문에 2000년식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선택 항목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화기식 연료 공급 장치 부착 자동차, 촉매 미부착 자동차,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시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라노스 2000년식으로 촉매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클릭을 하고, 자, 촉매 미부착 자동차의 경우에는 공기 과잉률 허용 기준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0.20까지 되고 기화기식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0.15까지 되는 차고, 그 다음에 이 해당 사항 없음 같은 경우는 전자제어식 차량이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클릭을 합니다. 중량 계산을 하게 되면은 96년 7월 이후 차량과 96년 7월 이전 차량이 있습니다. 자, 여기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은 이 96년 이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상 한 사람당 무게 중량이 65kg이 아니고 이렇게 55k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연도를 갖다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 차는 2000년식이니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차량 총중량을 자동차 등록증을 보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등록증의 총중량과 승차 정원을 확인합니다. 그럼 입력을 하겠습니다. 총중량이 1330kg이고 그 다음에 적재량은 없는 승용차이기 때문에 차량 중량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차량 중량과 부하 마력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식을 입력합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과급기도 없고 희박 연소 엔진도 아닙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바로 확인을 눌러서 검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검사 기기가 수분 배출을 진행하고 검사 준비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0점 조정이 들어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 부하 검사 선적 마력과 연식을 확인하시고요. 검사 시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배출가스 검사 준비가 끝나는군요. 네. 조금 복잡하고 또 계산 관련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출가스 검사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므로 잘 기억해야 실제 배출가스 검사를 실수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실제 검사 차량을 운전을 해서 네. 배출가스 검사를 갖다 해보겠습니다. 네, 하시죠. 자, 이 배출가스 프로브를 30cm까지 충분히 이렇게 삽입을 해줍니다. 아, 이게 다 끝난 건가요? 자, 이 상태에서 차량을 갖다가 주행을 갖다가 40km로 검사를 갖다 시작을 하면 됩니다. 아, 이제 40km로? 예. 강사님, 네. 지금 검사 결과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된 건가요? 네, 지금은 정석 모드인 네. ASM 아이들링 모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방법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한 가지는 저속 공회전 아이들링 모드가 있고 하나는 ASM UOU 모드 두 가지가 다 검사가 네. 통과가 돼야 되고 지금은 일단 아이들링 모드는 적합이 된 걸로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아직 ASM UOU 모드는 검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검사까지 통과가 돼야만이 최종 판정으로 배출가스 검사가 합격이 됐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아니, 강사님, 네. 무슨 검사를 하길래 이렇게 본네트까지 열었습니까? 아, 네. 지금은 네. 정기 검사 시나 네. 종합 검사 시 부하 검사가 되지 않는 무부하 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 이제 보통 영어로 보통 TSI 모드라고 보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TSI. 예, 투 스피드 아이들이라고 해서 네. 저속 공회전 모드와 네. 고속 공회전 모드를 동시에 검사를 진행해서 네. 적합 판정을 하는지 부적합 판정을 하는지 한번 실제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네. 먼저 RPM 게이지를 꽂아보겠습니다. RPM 게이지는 이 자석이기 때문에 쇠로된 부분에만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장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쇠로된 부분을 장착을 했습니다. 아, 쇠만. 예. 네. 자, 그럼 RPM이 검출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어디에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판단이 될 겁니다. 자, 이제 RPM 검출이 됐으면은 이제 저속 공회전 모드가 지금 자동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0초 안에 합격 판정이 나오면은 네. 바로 고속 공회전 검사 모드로 넘어가게 되고 네. 만약에 저속 공회전 모드에서 합격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네. 최장 60초까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 60초까지. 예. 자, 합격을 했으니까 바로 2500rpm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럼 2500rpm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서 2500rpm 유지해도 되지만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악셀에다 케이블을 당겨서 2500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회전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네, 2500까지 밟아야 됩니다. 네, 네. 네. 참 고속 공회전 모드도 적합이 됐고요. 네. 만약에 저속 공회전 모드는 검사 통과를 하고 고속 공회전 모드는 통과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장 30초까지 검사를 하고 만약에 그 30초도 통과가 되지 못하면은 최종적으로 최종 판정은 부적합 판정이 됩니다. TSI 모드 이제 무브와 검사 모드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건 이 차량은 적합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이제 경유 자동차를 사용한 이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를 좀 시행을 해볼 텐데요. 경유 자동차 검사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무브와 극가속 방법, 그 다음 러그다운 3 모드 방법, 그 다음 한국형 경유 147 모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모두 다 예, 그 검사 방법에 따라 매연 프로브의 삽입 길이가 다른데요. 예, 그건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세 가지 모두 예, 매연 프로브로부터 그 매연 배기관에 5mm 이상 이격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줄자를 재면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날개 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날개 핀이 5mm 이상 유격이 되도록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변형이 되어 있는지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신 다음 검사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이제 러그다운 3 모드와 무버 극가속 모드는 이 매연 프로브 삽입 길이가 5c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5cm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5cm는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자, 이런 식으로 5cm 이상만 들어가시면 되고 한국형 경유 147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10cm 이상 삽입이 돼야 됩니다. 예, 이제 실제 배출가스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를 실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연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매연 프로브를 갖다가 배기다기에 삽입을 할 텐데요. 이 이격 핀을 갖다가 매일매일 확인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하기 전에 그 전 검사로 인해서 부러진 것은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삽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삽입을 하실 때는 충분하게 삽입을 하셔서 복귀에 걸리지 않게끔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러그다운 3 모드나 무버 극가속 방법 시 엔진 회전수 검출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엔진 회전수 검출기가 필요합니다. 보통 진동 센서라고 하는데요. 이 진동 센서를 직접 엔진 오일팬 쪽에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회전수 검출기를 엔진 오일팬에다 장착을 하고 검사를 시행할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해도 검사 도중에 차량의 특성이라든지 엔진 회전수 측정기가 밀착이 제대로 안 돼서 RPM 회전수 측정을 갖다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검사를 중지를 하고 엔진 회전수 측정기를 뺀 다음 다른 곳에다 정확하게 밀착을 해서 다시 검사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연 검사, 즉 러그다운 3 모드 검사를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러그다운 3 모드에서는 차량의 출력과 매연을 동시에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차량 출력 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가극기 부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열 모드는 상관이 없는데 본 모드에 들어가기 전에 본 모드에서 차량 출력을 50%를 기준으로 해서 잡으시는데 터보를 체크하는 것과 터보를 체크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차량 출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과급기 부착, 즉 터보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터보 체크는 원동기 형식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원동기 형식이 터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미리 검사원이 숙지를 해서 검사를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켜고 럭다운 3 모드를 지금 시작할 텐데요. 지금 허용 기준치에 보시면은 126마력의 절반인 63마력, 전격 회전수는 3800 RPM, 연식은 2010년식 확인하신 다음, 자, 이게 밑에 보시면은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엔진 RPM 측정기가 보일 겁니다. 저기 8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800과 이 실질적으로 차량에 있는 엔진 회전수가 동일한지 확인하신 다음 검사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열 모드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시점은 전격 회전수 RPM인 3800에서 차량 출력과 매연을 검사해야 되는데요. 여기 RPM이 제대로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차량 출력과 매연 검사가 제대로 측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과 3단에서 변속을 할 때 이 RPM이 차량의 RPM과 실제 RPM이 정확한지 확인하신 다음 검사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 RPM이 맞는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예열 모드 구간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을 갖다 넣고, 자, 엔진 속도를 70km까지 움직여 보겠습니다. 예열 모드가 끝이 나게 되면은 RPM을 끝까지 밟아서 전격 회전수와 자, 끝까지 밟겠습니다. 제대로 밟기가 되면은 엔진 회전수 100%, 즉 3800 RPM에서 차량 출력과 매연을 동시에 검사를 하시는 겁니다. (1모드에서) 10초, (2모드에서) 10초, (3모드에서) 10초, 총 검사 시간은 40초가 되시고요. 모드를 넘어가실 때는 이렇게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연 프로브 이탈 가능성이 나오는데 매연이 작게 나와서 그런 거고요. 매연 프로브가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차량 온도계가 과열해지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럭다운은 가혹한 검사 방법이기 때문에 이 매연 온도가 올라갈 경우에는 차량을 즉시 중지하시고 검사를 갖다가 중지한 다음 감정 부적합을 반드시 하고 정비 후 재검사를 실시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검사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럭다운 3 모드 검사 방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1모드, 2모드, 3모드의 차량 출력이 검사가 되었습니다. 차량 허용 기준치는 그 절반인 63마력이기 때문에 1모드, 2모드, 3모드 1모드, 2모드, 3모드의 출력을 다 허용을 만족을 했고요. 그 다음 매연 농도를 보시겠습니다. 매연 농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0% 기준인데 매연 농도가 0% 나왔기 때문에 이 차량은 양호한 것으로 판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국형 경유 147, 즉 KD 147 검사 모드를 준비를 해볼 텐데요.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 중량, 차량 총중량, 전격 출력, 연식 등을 입력하고 최종적으로 가격계 부착을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차량 중량 부분인데요. 차량 중량으로 운행 차량에 걸리는 도로 부하 마력을 산출하고 도로 부하 마력으로 걸린 상태에서 운행 검사 시 시속 90km까지 주행을 하면서 배출 허용 기준인 20%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럭다운 3 모드와 다른 점은 예열 모드 이후에 실제 검사 시 차량 출력을 검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출력 기준은 없고요. 다만 예열 모드에서 40%로 예열 모드를 진행을 하는데 예열 모드를 만족하지 못하면은 본 모드 검사, 즉 147 검사 모드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출력이 낮아서 예열 모드가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부적합으로 판정 후 수리를 해서 재검사를 다시 실시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147 모드를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검사를 해볼 텐데요.
자, 이게 매연 측정기가 지금 교정이 지금 끝났습니다. 자, 매정이 끝나면 이제 시동을 켜서 검사 준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검사를 바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1단, 2단, 3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차종마다 변속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적정한 단수에 맞춰서 검사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방금 지나간 3단에서 2단 모드 같은 경우에는 변속 없이 RPM으로 조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주행 부분이 끝나고 이제 급가속 검사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수동 차량 같은 경우는 5단에 표시되었을 때 최대 단수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차량이 4단이 마지막이면 4단까지 넣어야 되고 5단까지일 경우에는 5단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5단에서 지금 검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검사가 끝났습니다. 차량은 적합을 했고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KD147 검사 모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47, 즉 1초부터 해서 147초, 즉 147초 동안 도로에 운행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감속, 가속을 해서 전체 구간이 매연이 20% 이하로 나와줘야 됩니다. 자, 대기온도 측정이 됐고요. 대기압력도 측정이 됐고, 이것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온도가 6.7도인데 6.7도가 아니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겨울인데 뭐 20도가 됐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검사 방법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사자는 이 수치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 검사 결과표를 갖다가 차주분한테 인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보시는 거는 매연 퍼센테이지가 0%, 즉 처음부터 끝까지 매연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판단이 되고요. 자, 이렇게 급가속, 가속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매연 온도가 있습니다. 매연 온도는 일정한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불법 감시, 불법 검사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차량이 이제 상태에 따라 온도가 올라가는 차량도 있고 내려가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판단을 하셔서 실제로 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출가스 검사를 직접 강사님이랑 밖에 나와서 체험을 하고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들은 검사 방법 등이 세부적이고 많이 들어보지 않은 검사 방법이라 낯설고 복잡할 수 있지만 반복해서 학습하고 실제 현장에서 연습하다 보면 배출가스 검사를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다음에 배울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동차 종류를 클릭한 후 해당 자동차를 선택.
제작 일자를 선택한 후 선택 항목 3가지 중 해당 차량과 관련된 항목을 선택. 전자제어식 차량은 해당 없음을 선택.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총 중량과 승차 정원을 입력. 다시 한번 부하 선정 마력과 연식을 확인하고 검사 시작 버튼을 누름. 배출가스 프로브를 30cm까지 충분히 배기구 안으로 삽입. 이 상태로 차량을 시속 40km/h로 주행. 합격을 하면 초록색으로 표시. RPM 게이지를 쇠로 된 부분에 꽂음. RPM이 검출이 되면 저속 공회전 모드가 자동으로 시작. 10초 안으로 합격 판정이 나오면 바로 고속 공회전 모드로 넘어가게 되고, 저속 공회전 모드에서 합격이 나오지 않으면 최장 60초까지 저속 공회전 모드로 검사. 고속 공회전 모드에서는 엔진 회전수를 2500rpm을 유지해서 검사. 광투과식 무브와 급가속 모드 검사법. 매연 프로브 삽입 길이가 5cm 이상. 매연 프로브에 이격 핀이 부러진 곳이 있는지 확인 후 충분하게 삽입. 엔진 회전수 제어 방식 럭다운 3 모드 검사. 본 모드에서 차량 출력을 50%를 기준으로 터보 체크 유무에 따라 차량 출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급기 부착, 터보 체크를 해주어야 함. 허용 기준, 전격 회전수, 연식을 확인. 좌측 하단 모니터의 RPM과 실제 차량의 RPM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검사를 시행. 예열 모드를 들어감. 1, 2, 3 모드에서 10초씩 총 30초 동안 검사. 검사 종료 후 차량 차트를 통해 차량 허용 기준, 매연 농도를 확인. 한국형 경유 KD147 모드 검사법. 차량 중량, 차량 총 중량, 전격 출력, 연식 등을 입력하고 과급기 부착을 체크. 시동을 켜서 검사 준비를 실시. 3단에서 2단 같은 경우 변속 없이 RPM으로 조정하여 진행. 수동 변속기 차량의 경우 5단이 표시되었을 때 최대 단수까지 들어가야 함. 네, 현장 강의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출가스 검사 준비 및 실시에 대해서 현장에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혹시 또 중요한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배출가스를 검사할 때 수행 팁을 드리자면요. 차량, 차대 동력계 및 분쇄계를 미리 켜두어서 충분히 예열시킨 후 배출가스 각 시험을 수행해야 하며, 또한 시험 차량의 제원을 차대 동력계의 제어기에 입력하면 필요한 부하 마력을 자동으로 설정하므로 차량의 제원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좋은 수행 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도 꼭 배출가스 검사할 때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정비 검사,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